과거에는 VHF부터 시작해서 UHF를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고 2.4GHz 대역의 기가헤르츠 대역의 장비가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이버전시 기능이 추가된 이런 장비가 나오면서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무선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프로 오디오를 하면서 무선 마이크를 안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해진 현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무선 마이크를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강의실이 됐건 세미나룸이 됐건 공연장이 됐건 종교시설이 됐건 무선 마이크가 없는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 무선 마이크를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도 영상을 좀 찍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주파수 대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제 앞에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핸드헬드 타입이 있고 이런 벨트팩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또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또 쓰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무선을 많이 쓰는데 무선에서는 크게 주파수에 따라서 시스템을 나누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주파수가 아닌 그레이드에 따라서 무선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그레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는 아주 최고급 제품하고의 저가형하고의 이런 차이들, 근데 무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 주파수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주파수. 과거에는 VHF, 그러니까 Very High Frequency라고 해서 VHF 대역대로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UHF 대역입니다. 이거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메가헤르츠 대역인데 500, 600, 700, 800, 900 요 대역대의 메가헤르츠 대역을 사용을 해서 무선 시스템을 교신을 하는 이런 대역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십수년 전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2.4GHz라는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사용을 하는 무선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VHF까지는 모르셔도 UHF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2.4GHz 단위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900MHz 대역의 UHF 대역을 쓰는 무선 마이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900MHz를 쓰게 된 것은 과거에는 700MHz 대역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를 HDTV 방송이 들어서면서 그 대역대를 뺏긴 거죠. HDTV한테 뺏겼습니다. HDTV에 양방향 통신을 할 때 그 700MHz 대역을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0MHz대를 우리와 같은 방송 시스템들, 이런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하던 대역대를 전부 뺏기면서 그 밑에 500이나 600MHz대를 써야 되고 또는 900MHz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700MHz에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다 900MHz로 옮겨놨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900MHz 대역을 그 전에 쓰고 있지 않았냐? 아니요, 남이 쓰고 있는 자리에 우리 방송 장비에서 쓰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가 같이 끼어 들어가는 모양새가 된 거죠. 과거에 900MHz 대역은 여러분들 900MHz 핸드폰 전화, 그게 우리가 이 핸드폰 말고 무선전화, 집에 있는 무선전화들 있죠.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가 그 900MHz 대역을 쓰고 있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일반 가전제품이 사용하던 주파수 범위 대역이 900MHz 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송 장비들이 그 대역대로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방송 장비들이 그 대역에서 혼선을 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일반 가정집에서 있는 무선 장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00MHz 때 옮길 때 많은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할 때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느 대역들을 같이 열어놨냐면 500M, 600MHz 대역을 같이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500M, 600M는 사실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근데 거길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역대를 열어주는 대신에 그 대역대를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전파관리국에서 돈을 받고 그 대역대를 열어준 거죠. 하지만 안정적인 연결을 써야 되는 방송국에서는, 또는 안정적인 연결을 해야 되는 공연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500, 600MHz 대역의 그 주파수를 어느 특정 대역을 사서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매년 돈이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송국이나 공연장들은 이 범위대에 있는 주파수를 구매를 해서 매년 이제 돈을 내가면서 그 대역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쓰고 있는 일반적인 장소들, 일반적인 이런 방송 장비를 쓰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종교시설이겠죠. 그렇죠? 종교시설, 그다음에 학교, 학교, 종교시설, 세미나장, 기업들, 일반 기업, 뭐 이런 데들, 무선 장비가 필요한,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 이런 장소들, 저희 같은 유튜버들, 그렇죠? 또는 작은 방송국들, 작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언론체들, 뭐 방송 이런 매체들은 전부 900MHz를 써야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500MHz 쓸 수 있습니다. 600MHz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을 못하니까 900MHz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700MHz 때보다도 훨씬 더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900MHz를 쓰지 않고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지금 있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그때부터 한 10수년 전서부터 2.4GHz 대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4GHz, 그래서 지금은 900MHz. 그래서 UHF를 쓰느냐, 메가헤르츠를 쓰느냐, 아니면 기가헤르츠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딱 나눠지게 돼요. 2.4GHz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안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죠. 주파수를 올리면 그 안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UHF, 그냥 900MHz를 쓰는 애들보다 2.4GHz를 쓰는 애들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집어넣는다면 음질적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 그럴 기본적인 배경은 됩니다. 그래서 2.4GHz가 10수년 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와, 그러면 진짜 완전 무손실의 음질을 깨끗하게 해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0수년 전부터 두 개는 다 같이 있었습니다. 900MHz 대역을 쓰는 거나 뭐 2.4GHz를 쓰는 거나 다 있었는데 서로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서 명확하게 사용이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900MHz,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사용을 하는 900MHz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선이 덜 탑니다. 2.4GHz보다는요.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파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찍었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 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소리에 대한 파장인데요. 전파에서도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보게 되면 주파수 분의 이제 소리의 속도가 되겠죠. 공기 중에서의 파장은. 하지만 전파에서는 이제 전파의 속도가 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주파수 분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900MHz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에 비하면 2.4GHz대나 5GHz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기가헤르츠 단위의 장비들의 파장은 3분의 1 크기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파장이 되게 됩니다. 900MHz가 갖고 있는 파장의 길이보다 3분의 1 작은 크기의 파장을 갖게 되니 뭐가 될까요? 방해를 받기 쉬워집니다. 앞에 있는 방해물이 나의 파장의 길이보다 큰 방해물이 앞에 있게 되면 전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회절하지 못하고 반사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걸 이해하려면 집에서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 있죠. 2.4GHz 공유기가 있고 또 5GHz 공유기가 있죠. 요새 공유기가 둘 다 쓸 수 있는데 2.4GHz를 오픈을 시켜놓고 5GHz도 오픈을 시켜놔도 이론상으로는 5GHz에서 조금 더 빠르고 데이터 전송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5GHz에 연결해서 쓰고 싶지만 집에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5GHz는 연결이 잘 안 되죠. 2.4GHz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좀 잘 되고요. 그거랑 동일해요. 주파수 파장이 길면 길수록,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2.4기가 5기가처럼 높은 주파수가 아닌 낮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전파는 회절을 잘 하고 방해물이 있어도 그걸 잘 피해서 전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기를 썼을 때 5GHz를 쓰는 것보다 2.4GHz를 썼을 때 연결 접속 능력이 조금 더 좋고 끊김이 조금 더 적고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은 조금 적을지는 모르지만 안정적인 연결은 2.4GHz에서 가능하고 데이터 영역이 넓지만 조금 불안정한 연결은 5GHz에서 되는 것을 컴퓨터를 조금 하시고 집에 AP,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를 구축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2.4GHz를 쓰고 있는 기가헤르츠대의 무선 장비보다 메가헤르츠, 900MHz를 쓰고 있는 무선 장비가 연결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900MHz 대역에 있는 UHF 시스템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더 낮은 주파수 대역 500MHz나 600MHz 대역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고요. 900MHz보다도 500MHz는 거의 절반 정도의 파장, 그러니까 2배 정도 길이가 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0MHz보다도 500MHz가 더 연결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낮은 주파수를 쓰고 싶어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주파수가 유리한 거 다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또 그렇진 않아요. 낮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채널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낮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4GHz로 가면 갈수록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안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연결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많으면서 연결 안정성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온 것이 뭐다? 무선인데도 디지털 전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디지털로 전송을 하게 되면 동시에 연결 안정성도 조금 더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의 수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고 연결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도 디지털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무선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무선끼리만 통신이 되게 만들어서 혼선이 조금 더 덜 타게 만들고 연결 안정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디지털화하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4GHz건 900MHz건 둘 다 아날로그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그렇게 사용을 할지 모르지만 오디오 시스템 자체는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난 5, 6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많은 제조사들이 아날로그 송수신 장비들은 이제 막 거의 만들질 않고 디지털 송수신 장비로 바꾸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지만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연결 안정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혼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지금은 다 되어 있다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겠죠.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900MHz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낮은 주파수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주파수 대역들을 쓰려고 많이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리가 없어요. 900MHz 대역은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500, 600MHz는 있지만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900MHz 때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알 거예요. 혼선이 너무 많아요. 어느 장소에서는 잘 쓰고 있던 장비 그대로 옮겨가서 다른 데 쓰는데 혼선이 나서 못 쓰겠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혼선 안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게 생길 뿐이지 안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혼선이 되면 이제 끊겨요. 소리가 끊기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낮은 주파수 대역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글로 다 몰려서 거기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떻게 될까요? 2.4GHz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2.4GHz대로 와 보니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2.4GHz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냐? 나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2.4GHz대를 가게 된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4GHz대는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파 범위 대역이에요. 그래서 그 2.4GHz대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무선 AP,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 2.4기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공유를 하거나 테더링을 하게 되면 2.4기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무선 이어폰들, 이런 무선 이어폰들도 2.4기가대입니다. 그러면 2.4기가대는 900MHz보다 더 많은 전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건 2.4기가대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저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2.4 그런데도 2.4기가대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일까요? 어느 장소? 정말 무선 마이크를 많이 써야 되는 장소. 왜냐하면 낮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채널의 수가 줄어든다 그랬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대의 무선 마이크를 쓸 수가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써야 되는 장소에서는 2.4기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2.4기가대가 가장 많이 쓰는 데들이 어디냐면 강의실이에요. 학교 강의실. 한 건물 안에서 강의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한 건물에. 거기에 다 무선 마이크 하나씩 두 개씩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선 채널의 수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런 장소가 사실은 2.4기가가 딱 맞는 장소예요. 그리고 900MHz로 가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강의실을 900MHz 같은 낮은 주파수 대역대를 가게 되면 서로 길게 900MHz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해물이 있어도 회전해서 가거나 뚫고 가거나 돌아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900MHz는. 그럼 900MHz 대역에 있는 과거에 있는 무선 시스템을 그 건물에다가 다 놓고 쓰게 되면 강의실이 한 건물에 막 예를 들면 50개가 있다. 40개가 있다. 그러면 40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송용 마이크 시스템은 엄청나게 비싸거나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입니다. 근데 학교의 강의 시스템에 그렇게 비싼 걸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형을 갖다 놓고선 그 강의실 건물에다가 900MHz 대역의 일반적인 무선 시스템을 다 깔아놓으면 혼선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2.4GHz 대역을 쓰는 이런 애들이 좋아요. 이유는 2.4기가는요. 일단은 쉽게 커넥트,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AP 접속하듯이 블루투스 접속하듯이 쉽게 커넥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2.4기가는. 그리고 2.4기가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요. 근거리밖에 안 돼요. 원거리가 안 돼요. 그 블루투스가 10m 이내에서밖에 안 되듯이 2.4기가 시스템은요. 멀리 놓고 쓰는 장비가 아니에요. 근처에 놓고 쓰는 장비예요. 10m 이내에 놓고 쓰는 장비예요. 그럼 10m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그러면 학교 건물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교실 이쪽 끝에 있는 교실이 저쪽 끝에 있는 교실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선을 쓰는 애가 다 이걸 지나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교실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영향을 주는데 근처에는 몇 개의 무선 마이크가 있지 않게 되죠. 약간의 이 원거리를 전송할 수 없다라는 그 단점이 이런 경우에는 장점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2.4기가대를 쓰는 거 또는 세미나룸이 많은 장소, 전시회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멀리까지 소리가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장소에서만 무선을 쓸 때에는 사실 2.4기가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나 세미나룸이나 그런 전시장이나 짧은 거리에서 하는 것들은 2.4기가를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2.4기가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근거리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방해물이 많을 경우에는 그 방해물에 간섭이 생기면서 전파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기가를 쓸 때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려져 있거나 기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 있거나 서랍장 밑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송수신기들이 올라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연결이 된다는 것만 지켜주면 그런 장소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무선 시스템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공연을 기반으로 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마이크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고 음악을 막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솔직히 2.4기가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기존에 있던 500메가, 600메가, 900MHz대에 그래도 파장이 조금 더 길고 연결 안정성이 좋은 시스템으로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테나를 2개를 달고 있는 기가헤르츠대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안테나를 2개 단 게 없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어디 장비들? 500메가, 600메가, 900메가 공연용 장비들에는 트루 다이버전시라고 해서 안테나를 AB 안테나를 세워놓고 A의 전파가 좋으면 A 거를 쓰고 B의 전파가 좋으면 순간적으로 B로 전환시켜서 B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안테나를 2개씩 달고 A, B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전파를 찾아가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연결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UHF를 쓰고 있는 500메가, 600메가, 900MHz 대역은 그렇게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기가헤르츠를 쓰고 있는 2.4기가는 근거리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 무선 마이크들은 저가형으로 나왔었어요. 100만 원 이하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2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고가형 트루 다이버전시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거리만 사용을 하고 저가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2개의 안테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2.4기가가 나름 매력 있다고 판단한 회사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2개의 안테나를 달고 있는 트루 다이버전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500메가, 600메가, 900메가처럼. 그런데 독특하게 한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기가의 하나의 안테나와 5기가대의 하나의 안테나를 써서 2.4기가와 5기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연결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한 달간을 데모 사용을 하고 이 제품을 회수하러 갔을 때 이제 여기 팀을 리더하고 있는 그 몽니의 신이가 이거 왜 갖고 가냐? 너무 편하게 잘 썼는데 왜 갖고 가냐? 그래서 데모 기간이 끝났어. 그랬더니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2.4기가 5기가 대역을 트루 다이버전시로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일단 한 달 동안 끊김이 없었습니다. 끊김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신이는 또 어떻게 썼었냐면 얘 벨트팩을 기타에 꼽아서 기타 연결로 쓰고, 얘는 요런 지금 패키지 형태를 썼어요. 요거 지금 페달에다가 연결하는 페달 꾹꾹이라고 표현하죠. 페달 이펙트 옆에 연결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수신기를 썼었어요. 요 송신기에 이 수신기.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페달을 밟으면 이제 뮤트가 되면서 튜너로 바뀌어요. 뮤트가 되면 튜너로 바뀌고 그다음에 뮤트가 풀리면서 연결해서 오디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기타를 치다가 뮤트 해놓고 기타 줄 맞추고 뮤트 풀고 바로 연주하고 요게 됐어서 너무 편했었는데 이거 왜 갖고 가냐. 그래서 제가 다음 예산에서 내가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구매해서 내가 제공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고 2.4GHz 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이 약 300석 정도의 사람들이 꽉 차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실제로 써봤는데 연결에 문제가 없었고 단 한 번에 연결에 문제 있다는 리포트를 받아본 적이 없이 한 달간을 사용을 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2.4기가대를 쓰고 있는 이 트루 다이버전시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트루 다이버전시로 가게 되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2.4기가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1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언더, 그러니까 10만원대가 아니라 이제 그 몇십만 원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100만 원보다 항상 싼 금액대를 맞추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근거리만 쓸 생각이었고 뭐 학교라든지 세미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거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슈어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루 다이버전시 2개의 안테나로 2채널을 사용을 해서 AB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공연에서 실제 써보니까 한 달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100만 원대로 가버린 거예요. 브라켓이 중가대 무선 시스템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UHF 시스템에서 이제는 기가헤르츠 단위의 시스템도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기가나 5기가로 가면 확실하게 좋은 건 있습니다. 더 많은 채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빠르고 데이터 양이 많은, 그러니까 음질에 조금 더 신경 쓴 오디오를 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단점은 연결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장이 짧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단점이었는데, 이 단점을 개선한 게 2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한 것으로 개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4기가나 5기가가 2개의 안테나?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가 몇 개 안테나까지 씁니까? 저희 집만 해도 4개 안테나예요. 그죠? 4개? 8개까지도 있잖아요. 6개, 8개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2.4기가도 더 큰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 달 동안 테스트했던 그 장소는 무대에서부터 방송실까지의 거리가 약 30m 정도 됩니다. 30m 돼요. 30m 되는 곳에서 저희가 방송실 쪽에 이 스테이션과 마이크를 띄워 틀어놓고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사실 끊기지 않았었어요. 그 얘기는 과거에 2.4기가는 10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만 썼다면 이제 30m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면 중형 사이즈의 공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안테나의 환경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보조 시스템들이 출시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공연장도 2.4기가나 5기가대의 높은 주파수에서 수많은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선 시스템에 대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VHF부터 시작해서 UHF를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고 2.4GHz 대역의 기가헤르츠 대역의 장비가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이버전시 기능이 추가된 이런 장비가 나오면서 앞으로 무선의 시장도 2.4나 5기가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포맷 형태로 새로운 주파수 범위 형태로 넘어가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소리적인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